대한민국을 이끌 스타트업 발굴 프로젝트 쫄지 말고 투자! 네, 안녕하세요. 작가 이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캡스톤 파트너스 송은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테일러타운 대표 김희수입니다. 네, 다시 또 한번 해주세요. 네. 네, 오늘 젊은, 네. 정말, 테일러타운이라고 하는 회사의 젊은 창업가를 모셨는데요. 정말 당찬 그렇죠. 그런 모습이 보이는 김희수 대표님 모셨습니다. 자, 본인 소개하고 회사 소개 간단히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3050 직장인 남성을 위한 올인원 패션 커머스 댐블을 만드는 테일러타운 대표 김희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자, 3050을 위한 패션 커머스 네. 덴불. 덴불. 우선은 덴불이 뭔가요? 이게 덴불이 무슨 죄송합니다. 댄디의 댄디 같은데. 맞아요. 네. 제가 댄디의 그다음- 노블? 네, 댄디 노블 의미도 있고요. 예. 댄디 해줄 수 있다라고 해서 댄디 에이블. 댄디 에이블. 에이블. 네네네. 아, 네. 네. 아, 예. 자, 덴불은 댄프라 그렇고 아닙니다. 덴뿌라 불고기 생각했습니다. 예. 자, 대체 그러면 30대, 50대 커머스 뭐가 다른지 아니 뭐 우리가 이거를 나중에 방송으로 보시는 분은 네. IR을 보고 이제 하실 텐데요. 네. IR을 못 보고 지금 생방으로 보시는 네. 분도 계시고 그냥 네네. 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네.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3050 남성만을 위한 커머스가 없다라는 점에 착안을 했는데요. 기존 온라인 커머스는 여성 혹은 MZ세대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3050 남성분들은 이제 시간이 이제 없으시고 그리고 빠르게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기존 온라인 커머스에서 직접 탐색하면서 시간을 많이 들이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겪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월 1회 오직 고객 한 명만을 위한 맞춤 커머스에서 고객이 사이즈 결정 그리고 의류 탐색 그리고 비교하실 필요 없이 저가 이 모든 것을 대신 해드리고 고객은 맞춤화돼서 구성된 커머스에서 구매만 하시면 되는 아주 간편한 모델이고요. 월 1회 이제 고객만을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알아서 맞춤 커머스가 생성이 되고 커머스가 생성이 되면 고객한테 이제 카카오톡으로 알림톡이 발송이 되고 그걸 보고 이제 고객이 들어가셔서 구매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예. 네, 제가 알겠습니다. 3050에 들어가는 사람인데 옷을 거의 안 사가지고. 네. 네,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그런 저 인터넷 쇼핑은 많이 네. 하는데 옷을 온라인으로 네, 사기는 네. 꺼려하는 네, 맞아요. 고객들이 예 많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래서 원래 안 되는 시장 네. 같은데 이 시장에 뛰어든 이유가 있을까요? 플레이어가 없어서 네. 그냥 뛰어든 건가요? 네, 일단은 제가 창업을 네. 이제 시작한 것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네. 같은데, 그래서 IR을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설명을 진행을 네. 하면, 우선 저는 키가 작아서 이제 제가 몸에 맞는 옷을 수선해서 입기가 너무 번거로워서 수선 플랫폼을 창업을 했었고, 네. 하지만 저한테 맞춰진 이제 서비스였기 때문에 시장이나 고객의 반응이 냉담해서 피봇을 결심하게 되었고, 이번에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해서 이제 시장이랑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만들어야겠다 결심을 하고 10대, 20대부터 40대, 50대까지 남자, 여자들을 다 이제 네. 조사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30대 남성분들은 아직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오프라인에서 구매를 많이 하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팀이 착안한 네. 부분은 온라인에서도 오프라인처럼 점원이 있으면 온라인으로 그 사람들을 데려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실제로 저희 서비스를 쓰시면서 이제 고민되시는 부분들은 이제 내일 이제 중요한 미팅이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옷은 이건데 여기에 이제 어떤 옷을 더 추가로 입어야 될까요? 혹은 이제 이번 주에 중요한 행사가 있는데 어떤 옷을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이런 것까지 직접 이제 상담을 하면서 고객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3050에 현재 있는 어떻게 보면 메가 브랜드나 메가 네. 사이트가 없다는 네,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해 주세요. 일부는 아마도 뭐 무신사나 이런 곳에서 사고 있지 않을까요? 네. 예. 그래서 3050 브랜드가 없다라는 네. 것이 어떤 의미를 하는 건지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050 이제 남성만을 위한
이제 시장 이제 커머스가 이제 없다는 이야기가 뜻하는 부분은 사실 40대에서 60대들 대상으로 등산복을 위주로 판매하고 있는 마이스탁몰이나 이제 그 무신사 뭐 10대, 20대들 타깃으로 하는 무신사가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 고객들도 무신사를 쓰시다가 이제 저희한테 넘어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 점은 이제 기존의 이제 온라인 커머스들이 처음 뛰어든 시장이 이제 MZ를 위한 커머스 대표적으로 무신사가 있고 그리고 여성을 대상으로 한 뭐 지그재그, W 컨셉, 브랜드 등의 커머스가 에이블리. 네네 에이블리 아까 네. 네, 잘 들어주셨네요. 네. 네, 그런 커머스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남성복 시장에서는 이런 이제 움직임이 없었던 이유는 시장이 많이 변했기 때문인데요. 과거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회사 다니실 때 다들 정장 입고 출근하셨어야 됐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복장 규정이 완화되면서 비즈니스 캐주얼, 심지어는 정말 반바지에 뭐 슬리퍼 이제 신고도 출근하시는 분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시장이 이제 정말 편한 비즈니스 캐주얼을 원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남성복 이제 패션 시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프라인 위주로 판매가 많이 됐었고 아직도 오프라인 위주로 판매가 많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슈도 있었고 또 온라인으로 타 여성이나 이제 MZ 브랜드들 전환됨에 따라서 남성복에도 그런 움직임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30대 이제에서 미혼율이 점점 이제 증가하고 있고 40대에서도 5명 중 1명은 미혼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점점 미혼율이 이제 10년 전에 비해서 거의 2배 이상. 미혼이에요. 네, 미혼율이에요. 네네네. 싱글, 미혼. 네, 미혼. 미혼율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계속 미혼입니다. 네, 미혼입니다. 네, 미혼이 네, 결혼하지 않은 싱글 남성. 그러니까 미혼율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싱글일 확률. 네네네, 이게 싱글일 확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돌아왔어도 네네, 맞습니다. 네, 싱글일 확률이 네, 50% 이상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시장 움직임이 변하고 있어서 과거에는 남성복 시장이 크게 주목받지 못했고 시장 규모도 작았지만 이제는 시장 규모가 이제 저희가 지금 타겟하고 있는 온라인 패션 시장 규모만 해도 1조 원 이상이 될 정도로 시장이 이제 점점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처음에 그러면 이 3050 그 온라인 네. 시장 진출하기 위해서 네. 뭐 MVP 테스트나 네. 이런 걸 어떻게 하셨어요? 처음에는 정말 우선은 블라인드를 통해서 네. 저희가 돈이 없으니까 이제 홍보를 해야 되는데 학생들끼리 이제 모여서 처음에 창업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희 뭐 월급 줄 돈도 없는 마케팅 이제 쓸 돈도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디서 무료로 홍보를 하면서 이제 직장인 남성들 데려올 수 있을까 하다가 블라인드를 떠올리게 됐고 거기서 이제 이런 서비스를 한 달에 한 번씩 옷을 추천해주는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만들어진 건 없지만 같이 만들어 나가고 싶으신 남성분들을 찾고 있다 해서 글을 올렸고 그래서 그 글에서 이제 100명 이상이 신청을 해주셔서 다 직접 1대1로 대면으로 만나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그분들 중에서 이제 나중에 50명 분이 이제 저희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을 해주셔서 고객을 먼저 모으고 그 다음에 MVP 서비스를 만들었고 그래서 고객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제 원하는 옷을 빠르게 골라주는 페이지 한 페이지로 구성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어요. 그래서 한 페이지랑 그리고 결제하실 수 있는 페이지인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카드 결제 붙일 시간도 없으니까 계좌이체로 넘어가는 페이지 하나 이렇게 2페이지로 구성을 해서 첫 MVP를 구성을 했었습니다. 예, 대표님 그 대표님 서비스를 제가 이제 간단히 써보고 나서 느끼는 거는 이제 플로우가 조금은 그 전형적인 인터넷 그 패션 쇼핑과는 다른 길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다라고 했는데 우선은 그 과정을 조금은 잘 익숙치 않으신 분이니까 설명해 주시고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게 이제 아까 시장 조사에서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게 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지금 현재 이게 일종의 POC라고 할까 해보면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으시고 어떻게 변해갔는지 뭐 그런 거를 조금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 괜찮으실까요? 좋아요. 네. 네. 그래서 저희 서비스는 지금 이제 저희 서비스 처음 들어오시면 처음 가장 이제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스타일 퀴즈라는 부분인데요. 고객의 스타일 퀴즈라고 퀴즈? 퀴즈. 스타일 퀴즈라고 퀴즈. 해서 고객의 이제 취향이랑 체형을 간단하게 4-5개 질문으로 이제 저희가 여쭙고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점도 오프라인 경험을 최대한 온라인으로 넘겨오기 위해서 저희가
앞에 넣은 질문인데요. 오프라인 이제 매장에 갔을 때 점원이 응대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 정보들을 저희가 미리 받기 위해서 앞에서 스타일 퀴즈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 스타일 퀴즈를 기반으로 이제 고객 한 명을 위해서 맞춤 커머스가 구성이 되고, 이 커머스가 월 1회 이제 고객한테 자동으로 발송이 되는데, 이 커머스는 코디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커머스에서는 이제 상품들을 하나씩 뭐 상위를 눌러서 이제 상품들을 스크롤해서 내려보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코디 기반으로 추천이 되고 있어서 실제로 코디 세트가 많이 구매가 되고 있고, 이제 구매하실 때 평균적으로 3벌 정도 구매를 많이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점도 사실 그동안 있었던 어떤 변화가 있었냐고 여쭤봐 주셨는데, 스타일 퀴즈 제가 말씀드린 것도 사실 처음에는 15분 이상 소요가 됐어요. 많은 정보를 최대한 고객한테 얻고자 했는데, 근데 저희가 간과한 부분이 우리 고객들은 이 서비스를 편하게 위해서 쓰는 사람인데 앞에서 15분 동안 물어보면 당연히 이탈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놓쳤던 부분인데, 고객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줄여달라고 얘기해주셔서 실제로 고객분들이랑 테스트를 통해서 스타일 퀴즈도 정말 컴팩트하게 필요한 부분만 이제 받고 그걸 기반으로 커머스가 빠르게 구성이 되고 있고요. 처음에는 이거 커머스 구성이 되는 것도 1대1로 사람이 100% 했었어요. 네. 정말 그 사람의 정보를 보고 이제 큐레이터가 이 사람한테는 이런 옷이 어울릴 거야 라고 해서 코디를 구성해서 줬었는데, 근데 이제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수요는 점점 늘어나는데 공급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 번호가 정말 몇천 번대 있었던 분도 계시고 그런 분도 계셨는데, 그리고 실제 대기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고객이 흥미를 잃게 되고,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한 달도 안 됐는데 자동 이제 알고리즘을 개발을 해서 이제 고객이 들어오고 바로 다음 날에 큐레이션을 받아보실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빠르게 고객의 편의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큐레이션 이걸 보냈을 때 그게 실제 구매로 이어지는 네. 전환율은 네. 어떻게 되고, 그리고 실제 구매를 해서 이게 택배로 받았을 네네. 때 뭐 그 사이즈가, 저도 회원가입 하다 보니까 네네. 사이즈가 넣는 게 아주 세부적인 게 아니거든요. 네네, 맞아요. 예, 그냥 뭐 키, 네네. 몸무게, 네. 대당 체형 허리, 특징. 특징 허리 네네. 사이즈 정도만 네네, 넣는 맞습니다. 걸로 되어 있는데, 네. 그러다 보면은 각 제조사별로 네네네. 뭐 이거 좀 크게 나왔어요, 네네. 뭐 작게 나왔어요, 뭐 이런 유형들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반품 뭐 이런 것도 많이 생길 것 네네네. 같은데, 네. 뭐 반품률이라든지 뭐 이런 건 어떻게 돼요? 반품률이 저희의 네. 진짜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 차별점 중에 하나인데요. 네. 평균 이커머스 반품률이 30% 이상에서 40%까지 구성이 되고 있는데, 저희 반품률은 몇 %일까요? 모르죠. 몇 퍼센트? 단자리수란 얘기죠? 네. 네. 그래서 3%? 그 정도는 아니고요. 저희 반품률은 10%가 안 되고 9%대로 네. 구성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반품률이 낮은 이유는 저희 고객의 특성 때문도 있지만 네. 이제 사이즈로 인한 반품을 저희가 최소화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 사이즈 추천이 어떻게 되느냐? 그게 궁금하죠. 궁금하실 왜냐면 것 같아요. 회원가입할 때는 네네. 너무 간단하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 사이즈 추천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진행했는데, 네. 우선 저희는 말씀해주신 대로 기성복 브랜드가 정말 이제 다뭐 같은 배고라고 해도 어떤 건 크게 나오고 어떤 건 작게 나오고 네. 하잖아요. 그걸 다 상세 치수를 다 저희가 데이터로 수집을 해서 덴블 사이즈로 변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 가슴 단면이 62에 그리고 뭐 팔 이제 길이가 뭐 한 70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옷은 이제 오버핏으로 입었을 때 이제 105 사이즈고 오버핏으로 입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다 데이터 변환을 태깅을 해서 덴블 사이즈를 변환을 하고, 이걸 기반으로 이제 고객한테 추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러면 큐레이션 갔을 때 네. 그 전환율. 구매 네네네. 전환율은 큐레이션이 갔을 때 구매 네. 전환율은 이제 2가지가 있는데요. 사람이 이제 직접 이제 만들거나 아니면 이제 저희한테 고관여 이제 요청 사항을 남겨주시는 분들의 구매 전환율 같은 경우에는 7%대가 되고요. 네. 그리고 그게 아니고 이제 완전 자동 큐레이션 구매 전환율은 2.2% 정도가 되고, 그리고 평균적으로 구매 전환율은 3%대로 3%. 네,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내일은 구매 전환율이 좀 높을 것 같아요. 네네. 제가 내일 네. 구매를 할 거기 때문에. 네. 자, 저희- 대표님, 네네네. 그 지금 말씀하신 네. 다른 대화는 네. 지금 구매 방법이 달라요. 네네. 그러니까 물건을 파시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그 30대, 50대는 바쁘고 네. 남성이 시간을 많이 보내지 않으니까 네네.
큐레이션을 해서 보내주고 그 큐레이션을 살 거냐 말 거냐를 네네. 결정해. 아직 제가 안 받아봐서 네, 그거는 뭐 해보진 못했는데 자 그런 방식이 충분하게 확장 가능한가에 대해서 네. 대표님의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저희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 한 페이지 큐레이션이 확장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도 의문을 가지고 테스트를 진행을 해 보았는데요. 결과로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 점은 지표로 저희가 증명을 해냈습니다. 타 커머스에서는 한 번 구매를 하실 때 이제 평균적으로 한 벌 정도 구매를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객단가가 5만 원 이하로 구성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객단가가 여름 시즌이어도 20만 원, 그리고 겨울 시즌에 30만 원까지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객단가가 높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큐레이션 때문입니다. 큐레이션에서는 코디를 기반으로 추천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 큐레이션 페이지랑 저희가 이 큐레이션 페이지 외에도 아까 보신 랭킹 탭에서도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또 다르게 테스트를 한 부분은 이 랭킹 탭이랑 큐레이션 탭을 동시에 제공했을 때 과연 객단가가 어떻게 차이가 나고 구매는 어떻게 구매 상품 개수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비교해봤을 때 큐레이션 구매했을 때 객단가가 3배 이상을 기록을 해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데이터로 증명을 해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당장 아직 초기 서비스이지만 객단가가 굉장히 다른 커머스보다 높다라는 점이 있는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바로 큐레이션이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이 남성 고객분들에게 더 편한 서비스를 제공을 함에 있어서 큐레이션은 키포인트가 될 거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뭐 서비스 런칭 하신 게 올해 3월. 올해 이제 1월에 이제 네. 오픈 베타 런칭을 했고 법인 설립을 3월에 법인 설립, 그러니까 네네네. 1월부터 그 런칭을 해서 네네네. 지금까지 뭐 네네. 월별 성장률이나 뭐 네네. 거래 규모는 어느 정도 나와요? 거래 규모 같은 네. 경우에는 저희가 월에 이제 2,500만 원 정도 거래액이 발생하고 네. 있는데 저희가 마케팅 비용을 이제 한 300만 원 정도 이제 집행하고 있어서 이제 로아스만 따져도 700% 이상 성장률이 나오고 있고, 네. 이 점은 최근에 이제 성장했던 타 커머스보다 훨씬 더 좋은 로아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그 거래액이 네네네. 2,500만 네네네. 원이면 물론 뭐 올해 1월부터 네네네네. 설립한 걸로 보면은 네네. 뭐 빠른 성장으로 네네네. 볼 수 있는데 절대적인 규모는 네, 아직 네, 많이 맞습니다. 작잖아요. 이걸 뭐 월 뭐 100억대 네네. 뭐 이 정도까지 키우려 네네. 그러면 어떤 네. 확장 전략 네, 나가야 돼요? 이 부분이 저희가 이제 그 거래 성장률 같은 경우에 네. 이제 5월이랑 최근 8월을 비교했을 때 430% 성장을 했어요. 이 점이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돈이 없고 네, 그런 시절이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이제 성장하게 된 시점이 5월이고요. 3개월 만에 430% 성장을 이뤄냈고, 저희는 이제 2024년에 이제 영거래액 500억 원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고, 네. 이를 위해서 매달 지금 현재 평균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60% 가까이 매달 이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잡으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24년도에 연 거래액 네네네네. 500억이 목표예요? 네네. 월 거래액은 아직 아니고. 네, 월 거래액은 조금 더 저희가 성장이 네.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보수적으로 네. 그렇게 잡아 놓았고요.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매출을 이제 찍으면서 성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너무 이제 급격한 성장보다는 이제 정말 이제 오가닉하게 건강하게 성장하는 거를 같이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자 이게 굉장히 다른 길을 네. 어떻게 보면 찾아나시고 네. 지금까지는 그래도 순항을 하셨어요. 물론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혹시 이거를 벤치마킹 하신 외국이나 네. 다른 뭐 특히 미국 같은 곳에 네. 우리가 조금 여기 이건 참고했다라든가 네. 뭐 그런 모델이 있을까요? 우선 가장 첫 번째로 참고했던 모델은 이제 미국의 스티치픽스 모델이었고요. 스티치픽스 모델은 하지만 지금의 저희와는 많이 다른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스티치픽스에 대해서 설명을 다들 잘 아시겠지만 설명 한번 드리면 이제 월 1회 고객 맞춤으로 5개의 상품을 셀렉을 해서 집으로 보내주고 입어보고 나서 반품하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저희는 이 시장 3050 남성 시장을 파다 보니까 남성 고객들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반품률이 굉장히 낮아요. 이 점은
사이즈를 저희 추천 잘하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반품을 굉장히 귀찮아하시는 그런 경향이 많은데 이렇게 집으로 옷을 보내주고 입고 이제 다시 반품을 해서 보내는 것 자체가 저희 고객한테 맞지 않겠다라고 판단을 했고 실제로 이 점도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것보다 지금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먼저 선 결제하고 이제 입어보시는 그 나중에 이제 입어보시고 반품도 안 할 수 있도록 추천을 잘해주는 거에 오히려 더 반응이 좋았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저희가 벤치마킹한 모델이 퀴닛입니다. 네, 퀴닛도 이제 비어있던 40대 여성 시장을 이제 타겟을 해서 정말 40대를 위해서 UI, UX를 편하게 개편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딱 진짜 30대, 40대, 50대 분들, 남성분들을 위한 커머스를 만들어야겠다라고. 그렇다고 해서 보고 있습니다. 퀴닛이 그렇게 큐레이션을 네네네. 집중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건 맞습니다. 근데 저희는 네. 큐레이션을 방법을 가고 있는데 네. 사실 근데 미국에 비해서는 한국이 훨씬 더 채용이 좀 단순화되어 있는 건 있죠. 네네네네. 예, 미국에서는 아무래도 채용이 굉장히 남자들도 네네. 다양하지만 한국은 조금 그것보다는 네네. 다양성이 덜하다 네네. 이렇게 볼 수는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스티치 픽스를 네. 참고했지만 네. 지금은 다른 네네. 거다라고 네, 맞습니다. 생각하신다 네, 이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 기억으로 대표님을 수선 전에 네네네네. 네, 수선할 때 한번 뵀어요. 네. 이거를 이렇게 찾아가는 동안에 네. 창업자 이탈이나 이런 그 조금 과정을 조금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은 저는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수선 창업을 2020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그때 3명 팀원으로 시작을 했어요. 저랑 우리 임세인 개발자, 유지민 디자이너 이렇게 3명 시작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저희 팀에서 주축으로 활동을 해주시고 있는 정말 감사한 이제 팀원분들이고요. 그 팀원분들이 없었다면 사실 지금까지 버티지 못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만큼 끈끈하게 저희 팀이 유지가 되면서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이제 수선 창업으로 처음에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시장의 냉담한 반응을 이제 같이 겪으면서 피봇을 결심하게 되고 그 기간 동안 사실 쉽지는 않았어요. 저희 팀원들을 설득하고 이 다음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면서 그런 모델 쉽지는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고객을 직접 모든 팀원들이 만나보고 그리고 그 고객의 니즈를 팀원들이 직접 이제 깨닫고 나서부터는 이제 팀원들도 이제 피봇에 대해서 동의를 해줬고 네, 그런 부분에서 팀원들을 설득하는 이제 피봇 과정이 조금 힘들었던 것 같지만 네, 결과적으로 같이 공감을 해줘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아까 뭐 제가 질문을 드리긴 했는데 답변을 네네. 잘 못 들은 것 아, 같은데요. 네네. 어떻게 거래액을 네네. 뭐 많이 늘려서 네네네. 이 회사를 스케일업 네네. 해 나갈 건지 네네. 뭐 구체적인 어떤 확장 전략이나 네. 뭐 이렇게 생각해 두신 게 있나요? 네, 우선은 저희가 네. 지금 패션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아직 저희가 이제 초기 스타트업이다 네. 보니까 이 패션 시장에서도 성장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지만 패션 시장 안에서 또 다르게 이제 고객이 요청해 주시고 있는 부분은 뭐 신발이나 자파 부분, 벨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요청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고객의 특성상 한번 들어오시면 이탈률이 굉장히 적어요. 재구매율이 70% 이상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오시는데 오시고 그래서 첫 구매 고객 경험을 잘 쌓기 위한 게 어떻게 보면 마케팅 전략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전략이 이제 저희가 지금은 남성분들한테만 서비스를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지난주에 바로 여성에 대한 계속 이제 여성들이 남편이나 이제 남자친구 옷을 추천해달라는 요청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여성분들도 쓰실 수 있게 네. 서비스를 이제 개편을 해서 쓰실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여성분들도 이제 남편분들, 그리고 남자친구 옷을 사실 수 있도록 확장을 하면서 스케일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자기관리 측면에 있어서 단순히 패션으로 시작을 하지만 패션 외에도 뷰티, 그리고 뭐 다른 이제 골프웨어나 이제 그쪽 시장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충분히 높은 시장이라고 보고 있고, 이게 가능한 이유는 저희 이제 고객분들은 한번 이제 들어오시면 이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고 싶어 하시는, 뭐 예를 들어서 옷을 사러 들어왔다가 화장품도 사시고 그런 걸 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확장이 가능한 시장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코세일을 네. 하시겠다. 네. 그러니까 뭐 코세일이 업세일이라고 해요. 네네네. 이걸 크로스셀링이랑 그런 걸 하시겠다는 얘기인데요. 네. 그 이제 걱정이 하나 생긴 네네. 건 혹시 이게 기계가 뭐 이렇게 큐레이션을 해주다 네네. 보면
저랑 똑같은 제가 우리 곳을 사는데 네. 저쪽에서 저랑 똑같은 네. 윗도리 아랫도리 뭐 셔츠에 네. 똑같은 신발을 입고 오는 나타난 사람은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네. 그런 일이 혹시 벌어지진 않을까요? 그 점은 걱정하셔도 이제 걱정? 걱정 안 하셔도 네, 괜찮은 부분이 저희가 우선 보유하고 있는 코디 데이터만 해도 현재 이제 10,000건 이상 가지고 있고 올해 말까지 30,000건 이상 코디 데이터를 보유할 계획이고요. 일단 10,000개의 코디가 이제 이미 가지고 있고 이 10,000개 코디를 그대로 고객한테 주는 게 아니고 고객의 특성에 맞춰서 고객이 이제 싫다고 한 상품 제외하고 좋다고 한 상품은 이제 추가하고 같은 코디 안에서도 이 코디가 일단 고객한테 가고 그 안에서 고객에 맞춰서 한 번 더 커스텀 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정말 이제 같은 코디를 입으시는 고객을 보시기에는 정말 힘들 거라고 네, 판단됩니다. 예.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이제 네. 그 등록을 했고 네. 내일 뭐 언제쯤인가요? 뭐 네. 내일 몇 시쯤? 24시간 이내라서 아마 예? 내일 8시쯤 받아보실 거예요. 저녁 8시. 네네네. 그럼 저녁 8시쯤에 카카오로 저한테 이제 네. 추천된 코디가 된 옷들이 추천돼서 네네네. 오는데요. 네. 자, 그 24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사실 이미 큐레이션은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큐레이션은 서버에. 네네네 네. 이미 서버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 네. 근데 궁금하게끔 이렇게 네네 한시- 맞아요. 하루 정도 시간을 네네네 주는 하루 거예요. 정도 이건 아직 테스트 중인데요. 저희가 그 원래 이전에는 정말 큐레이션 받아보시기까지 일주일 이상이 소요가 됐는데 일주일은 너무 길다. 그런데 이게 이 시간이 너무 또 짧으면 이제 구매율이 낮아질 거다라는 가설을 가지고 하루를 두고 테스트를 진행 중이고요. 자, 네. 아직 테스트 중인 네네네. 거군요. 자, 근데 짧으면은 구매율이 낮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또 바꿀 수 있다? 네, 일단 그런 짧았을 때 우선은 최근 우리나라 이제 사람들을 봤을 때 사실 AI나 이제 뭐 알고리즘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이제 발전이 됐지만 그래도 일반 이제 커스터머한테는 조금 이제 거부감이 드는 부분들이 많아요. 기계가 네, 했다는 네, 기계가 네. 코디했다는 네, 것에 네, 대해서 네, 네. 그래서 사람이 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느껴지게끔 그렇게 저희가 최대한 완전 진행을 페이크네. 하고 있습니다. 네,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이거 진행을 전략 다 공개도 되는 거예요, 이거? 이거 비밀인데. 네. 근데 그 사람이 한 것만큼 정확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기 옷이나 뭐 네네. 이런 그런 회사들은 어떻게 네네. 처음에 제휴하신 거예요? 저희가 지금은 어떻게 확보를 한 거예요? 저희가 처음에 이제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 건지. 네, 저희는 재고는 보유하고 있지 네. 않고요. 구매가 일어나면 이제 브랜드에 발주를 넣어서 하고 있는 시스템인데 올해 안까지 이제 이 시스템들을 다 자동화시킬 예정이고요. 처음에 브랜드 소싱 관련해서도 브랜드 셀렉하는 것도 정말 고민이 많아서 저희 팀원이랑 같이 전국에 있는 우리나라 모든 브랜드 그리고 해외에 있는데 우리나라 편집샵에서 취급하고 있는 모든 브랜드 상품을 다 보고 다 이제 리서치를 해서 다 만져보고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처음에 디자이너 브랜드를 먼저 이제 제공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3050 남성에 대해서 이해도가 떨어졌었으니까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좋아하는 디자이너 브랜드로 일단 제공을 했는데 이제 컴플레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모르는 브랜드들이 너무 많다 브랜드들이. 그래서 이제 이번에 해봤던 게 잘 팔리는 이제 30대 50대 남성분들이 좋아하시는 브랜드도 이제 포함을 그게 해서 뭐예요? 자, 여기서 밝혀주세요. 네. 자, 네. 빈폴이 아까 있었고. 네네네. 뭐 예를 들면 그런 브랜드들, 네, 한번 얘기해 주세요. 뭐 헤지스, 헤지스? 뭐 에피그램, 뭐 이런 브랜드들이 에피그램이요? 네, 뭐 커스텀 멜로우 같은 그런 네. 브랜드들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모르실 수 있어요. 에피그램 커스텀 멜로우 잘 모르겠네요. 뭐 그런 브랜드들 네. 저희가 그런 브랜드들도 이제 추천을 해드리다 보니까 이제 조금은 이제 그런 이제 니즈는 해소가 된 것 같은데 근데 재밌는 점은 저희가 그래서 디자이너 브랜드 반 그리고 유명 브랜드 반 이렇게 구성해서 드려요. 근데 구매율을 따지고 봤을 때는 디자이너 브랜드 구매율이 더 높아요.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 저희가 최근에 이제 알아낸 사실은 이제 남성분들은 이제 브랜드 한 스타일링 안에서 유명 브랜드가 있으면 이제 나머지 브랜드들에 대해서도 이제 신뢰감이 생기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제 결국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브랜드가 크게 중요하게 작용하고 적절하게 있구나. 섞어주면은 네네네, 이거 네. 다 브랜드 네, 입급이겠거니 맞습니다. 네, 생각한다는 네, 네, 얘기죠.
페이크를 구사하시네. 계속. 전략입니다. 네. 네, 여기 지금 페이크와 전략하고 네. 이게 한끗 차이거든요. 네, 네, 네. 뭐 전략으로 그렇죠. 해야 되죠. 네, 네, 전략. 네. 그리고 여기 웅성웅성합니다. 네. 지금 이게 네. 여기 저 전략으로. 그 청중들이. 네. 자 대표님, 네. 자 이 그 디자이너 브랜드, 제가 네, 그 네. 패션에 아주 그러면서 네, 네. 디자이너 브랜드라고 하면 뭐 대표적으로 또 어떤 것들인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뭐 디자이너 브랜드라고 하면 이제 국내에서 이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뭐 브랜드들이 있는데 뭐 이제 아마 모르실 수도 있는데 아, 몰라요? 네, 사실 네, 얘기는. 네, 네. 네, 뭐 대표적으로 뭐 브랜드 말씀드리면 뭐 롱블랭크나 네. 뭐 부기홀리데이 뭐 이런 이제 국내 이제 디자이너 브랜드들이 많이 이제 생기고 예, 그것만 알고 넘어가는 네, 네, 거예요. 네. 네, 네, 제가.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이 40대 시장에서도 사실 그동안 대기업 브랜드들 이제 시장이 정말 컸는데 저희는 앞으로 이제 남성 40대 이제 50대 남성 시장도 점점 더 영해지고 젊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그런 디자이너 브랜드를 잘 발굴하고 키워내는 것도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그 뭐 회사 입장에서 네네. 가장 큰 뭐 경쟁 네네. 서비스가 어디라고 보세요? 지금 뭐, 네. 저는 뭐 네이버 쇼핑에서 많이 이용하긴 네. 하는데 거기서 옷을 몇 번 사다 보면은 이게 추천이 AI 네. 추천이 요즘 장난 아니게 돼서 네, 네, 네. 딱딱 사고 싶은 추천이 막 뜨거든요. 네, 네. 예, 그래서 저희는 하여튼 사실 네이버도 될 수도 네네네. 있을 것 같다라고 보는데 온라인에서만 봤을 때는 네. 말씀하신 대로 네이버 쇼핑이 가장 크고요. 그 외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오프라인이 가장 큰 네. 오프라인 백화점이 가장 큰 경쟁사인 것 같아요. 네이버 쇼핑을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 남성분들은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보통 이제 뭐 그 출근 룩, 이제 비즈니스 네. 캐주얼 이런 식으로 검색해서 많이 이제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아직 네이버 쇼핑에서 검색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검색을 덴블에서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네. 지금 서비스를 네네. 보니까 iOS하고 네네. 아직 앱은 없으시고 네네네 맞습니다. 그 지금은 모바일 웹만 네네. 가지고 모바일 계신데 웹. 자 언제 혹시 iOS나 안드로이드 앱을 만드실 계획이 있는 거죠? 네네. 없을 수도 있고. 네 있습니다. 야, 조금 뭐 그런 IT적으로 그런 서비스의 네네. 확대는 어떻게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가 앱에 대한 이제 니즈는 계속 있어 왔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기획부터 개발까지 다 자급자족하는 이제 팀이기 때문에 처음에 초반 리소스를 어디에 집중할지를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본 데이터는 남성복 이제 유명 브랜드들 구매가 PC에서 많이 일어나는지 웹에서 일어나는지 아니면 앱에서 일어나는지를 봤는데 웹에서 압도적으로 높게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앱보다는 웹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잠깐만요. 네네. 그거는 앱으로 된 것들은 네네. 앱이지만 모바일 웹으로 구성된 네네네네. 그 저기 뭐야 앱이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런 게 아닐까요? 혹시 그것도 그 웹으로 PC 네네, 웹인지 PC랑, 모바일 웹인지 PC랑 모바일 이렇게 두 개로 분리를 했을 때, 예. 네, 분리를 했을 때 PC가 더 높았어요. 네, 네. 그래서 그래요? 이 점, 네, 저희도 이 점을 이제 저희도 데이터를 보고 나서 안 믿겨서 이제 관련 이제 업계 종사자들한테도 여쭤봤는데 네. 남성복은 아직도 컴퓨터 데스크탑에서 네. 들어가서 구매하는 비율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앱이랑 이제 웹을 같이 가져가기는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웹으로 시작을 했고요. 하지만 최근에 저희는 재구매율이 높다 보니까 리텐션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다시 보고 이제 자주 들어가서 보기에는 앱이 편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네. 현재 개발자분을 추가 영입을 해서 개발을 준비하고 있고요. 내년 초쯤에 아마 만나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질문이 들어온 게 있어서요. 네네. 예, 질문 하나 받고 하죠. 민우리라는 분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 핵심은 큐레이션 해주고 큐레이션 해주는 알고리즘의 수준이라고 보이는데요. 사람이 직접 큐레이션 하는 거면 분명히 한계가 있어 보이고요. 엑시 전략은 쿠팡이나 네이버 정도를 맥시멈으로 보시는 건가요? 뭐
네. 예, 하여튼 질문. 네네네네. 예, 예. 네, 그 알고리즘 얘기해 주신 게 정말 예, 맞는 처음에 부분입니다. 사람이 하다가 이제 알고리즘 네네네. 한다고 하셨잖아요. 사람이 하다가 알고리즘으로 하는데, 네. 근데 이것도 지금 아직 100% 네. 이제 정말 이제 코디 생성부터 이제 큐레이션 전송까지 다 알고리즘이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코디를 만들고 그 코디랑 유사한 코디를 알고리즘이 다시 재조합을 해서 여러 가지 코디를 이제 만들어주고, 그리고 네. 만들어진 코디를 이제 알고리즘이 매칭을 해서 고객의 특성이랑 매칭을 해서 이제 보내드리는 시스템을 구성이 되고 있어서, 쉽게 이야기 드리면 이제 정말 중요한 데이터는 아직까지는 사람이 조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추후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씩 자동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엑시 전략. 엑싯 전략 같은 부분은 저희는 유니콘 서비스까지 네, 갈 거기 때문에 오케이. 네, 이 부분은 일단은 저희가 네. 유니콘 키워가겠다. 서비스로 알겠습니다. 네, 아, 가기 네. 목표입니다. 유니콘이 되기를 네. 제가 바라는 마음으로 네. 말씀드리고요. 네. 자, 제가 네. 드리고 싶은 질문은 우리 3050이라고 네네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3050에 대체 웹으로 뭐 모바일 웹이나 뭐 이렇게 앱으로 네. 옷을 살 수 있는 시장이네. 네. 거기 있는 사람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이고 네.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타겟하는 타겟 유저에 대해서 조금 더 뭐 숫자나 네네. 뭐 특성들을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3050 이제 저희가 타겟하는 이 시장 전체에는 인구수가 약 760만 명 정도 계시고요. 그 중에서 온라인으로 패션을 이제 옷들을 구매하시는 분들 20%로 추산을 하고 있어서 20%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20%는 이제 실제 브랜드에서 이제 온라인 구매 전환율을 봤을 때 온라인 전환율 봤을 때 20%이기 때문에 그 나이 또래에서 네네네 대충 뭐 맞습니다. 어느 나이 또래나 다 네, 거의 아니요 비슷한 그 거예요? 나이대에서 네, 아, 남성 3050에서는? 3050에서 네, 네. 네 그렇게. 근데 되기 3050에서도 때문에. 3050에서도 네. 30이랑 네, 40이랑 50이랑 좀 네, 다를 것 같은데. 네, 좀 다르죠. 확실히 30대에서 온라인 구매 전환율이 조금 더 높고요. 온라인 전환율이 올라갈수록 조금 낮아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 추세도 비슷하게 네, 유지가 되고 있어서 네, 아무래도 이제 점점 IT 보급률이 높아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송 대표님은 온라인에서 옷을 좀 사시나요? 아, 전혀 없죠.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뭐 여기 아직까지는 네네네. 없었어요. 네. 네. 예, 10%도 안 네. 드시는 분이 네, 20%도 안 되는 네네네. 사람이죠. 네. 아까 20%라고 네, 해서 그래서 80%는 오프라인에서 사시고 계세요. 네, 700 그러면 750만 아까 네, 760만 760만 중에 거기에 20%면은 대충 150만? 네네, 152만 명 정도 네. 네,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152만 네네. 명이 사고 있는데 네. 이거 제로섬 게임 아닌가요? 근데 저희는 앞으로 이 시장이 점점 더 커질 거라고 바라보고 있는데요. 네, 왜냐면 이제 기존의 이제 3050 남성 패션에서는 온라인 이제 비율이 20%지만 이제 다른 여성 시장까지 포함했을 때는 온라인 전환율이 40%에 달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남성에서도 이 시장이 그만큼 40%까지 전환될 수 있는 시장이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근거는 이제 대표적 브랜드들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 오프라인으로 구매를 이제 많이 일으켰던 브랜드들이 최근에는 온라인으로 이제 입점을 많이 노리고 있는 추세인데, 근데 이제 30대에서 50대 분들 이제 브랜드들이 이제 입점할 플랫폼이 이제 아직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역할을 네, 할 예정입니다. 자, 네. 제가 그냥 뭐 여기에 덤으로 네네. 그러면 우선은 지금 현재 3050의 20%가 그 온라인으로 구매하고 있다. 네네. 그러면 그들이 지금은 어디서 하고 있는지 네네. 조금 한 가지 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선호하는 브랜드가 뭐 예를 들면 뭐 저는 대표적으로 뭐 네네. 빈폴이나 뭐 네네. 헤지스나 이런 브랜드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끌고 갈 수 네네. 있는 걸까요? 왠지 그런 브랜드들은 뭐 우리를 사용할 수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독립적으로도 할 수 있는 네네. 회사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네, 그런 맞습니다. 브랜드를 어떻게 유지할 거냐 이런 전략에 대해서 조금 뭐 밝혀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선 이제 남성분들이 이제 저희 고객분들이 기존에는 옷을 어디서 구매를 많이 하셨냐라고 여쭤봐 주셨는데, 아까 얘기해 주신 대로 네이버 쇼핑 구매율이 높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 영하신 분들은 무신사 들어가서 구매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 이 분들을 저희가 많이 데리고 오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백화점에서 구매를 해 주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관련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저희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브랜드 이제 분석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것처럼 실제 구매는 디자이너 브랜드가 더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디자이너 브랜드와 함께 동반 성장을 하면서 같이 매출을 키워나가는 게 저희의 당장 이제 앞으로의 전략이고요. 그러면서 점점 이제 저희 플랫폼이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네, 다른 이제 브랜드들도 꼭 들어오고 싶어 하는 그런 플랫폼이 될 거라고 네, 성장할 기대하고 건가요? 있습니다. 확실한가요? 네, 너무 확실합니다. 네. 네, 보장하시나요? 네 부담합니다. 그 서비스 하면서 이게 그 브랜드 네네. 그랑 제휴해 가지고 네네. 판매를 어떻게 보면 대행해 네네네. 주는 건데 네네. 그 마진은 어떻게 돼요? 마진 같은 경우에는 네. 기존 이제 일반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이랑 동일하게 네. 그 수수료를 이제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제 기존 플랫폼 이제 수수료율은 최근에 많이 올라서 30에서 35% 정도로 구성이 네. 되어 있어요. 저희는 아직 초기이다 보니까 20에서 25% 정도 이제 수수료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추후에는 이제 PB 브랜드 런칭까지도 바라보면서 매출 증대를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쉬었다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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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었다 쉬었다가 가도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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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